확신이 들게 되자 저는 저도 모르게 순간 무력으로 아내의 몸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저는 결혼 16년 차입니다. 장대 같은 비가 내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업무차 저녁 식사와 함께 술 한잔 하게 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나온 날이었는데 초저녁이 되자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술 한잔 하게 되면 차에서 눈 좀 붙이고 늦게라도 들어올 생각이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리비도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가능한 한 술을 자제하며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12시쯤 들어갈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예상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고 있어야 할 아내가 없었죠. 안방 문을 열고 텅 빈 침대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야? 라고 묻자 아내의 대답은 태연하게 집이지 어디야.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몰고 나가서 마을 입구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후 쏜살같이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진입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따라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내려오는 그 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저는 쌍라이트를 켜고 잠시 멈춰서 차 안을 확인했더니 남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아내의 구두는 빗방울에 젖어 있었고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머리에도 역시 빗방울이 맺혀 있는 겁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더니 집에 있었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추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회사 사람들하고 술 한잔 했다는 말뿐입니다. 어디를 갔었냐고 묻자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술집을 댑니다. 아내를 태워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자 저는 저도 모르게 순간 무력으로 아내의 몸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말았습니다. 분명 샤워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곳은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 물로 씻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서서히 실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3번 정도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모텔을 갔었는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매일 출퇴근할 때 지나쳐야 하는 도로가의 모텔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분노와 좌절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까. 이후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 아내가 바람났던 그 회사를 다시 다니는데 물론 그 상간남은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 다니려고 하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겠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이 상황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그때의 충격으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도 부부관계 회복은 되지 않은 것 같고 의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내는 가끔 핸드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회사의 휴무일을 물어보게 되면 애매하게 언제 쉰다는 정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의심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우울해지고 그 모텔 앞을 지날 때마다 제 머리는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어떻게 이 시간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정도 지났음에도 아직 많이 힘드신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렵고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병이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확신하게 되자 나도 모르게 순간 무력으로 아내의 몸속에 손가락을 넣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할 상황이죠. 어쨌든 두 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자 결정하셨다면 믿음과 신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하죠. 하지만 사실 금이 간 신뢰가 마음 먹는다고 억지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고통이 먼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언제나 대화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피울 수 있습니다. 단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몰래 바람 피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상대의 일상을 매일 체크하고 의심하신다면 또 다른 지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황당하게도 돌아서서 고양이를 물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함께 잘 이겨내면 좋을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난 널 믿기로 했다. 한 번의 실수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잘 참고 지나온 1년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자. 라고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상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남편인 당신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평생 남편 앞에서 기죽고 싶지 않은 것이죠.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계속 믿지 못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거나 불시에 휴대폰 점검을 하시거나 하시며 상대와 점점 벽이 높아질 뿐입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나까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서적인 친구로 아내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는 대부분 마음의 병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해지고 때로는 말없이 인생의 끝자락, 절벽 앞에 서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살아가며 실수도 하는 것이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현명하게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